시민단체가 저소득층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부터 해결까지 도맡는 주민권익 옹호센터의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회 서비스만으론 주민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유인데요. 자세한 내용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 전화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문태성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입니다. 네, 저 대표님 주민권익 옹호센터 다소 생소한데요. 이게 어떤 센터입니까? 예, 말 그대로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옹호해주고 지지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 이유는 어디에 있죠? 최근엔 저희 그 사례로 보면 수급자인데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본인이 받아야 할 권리인 생계급여를 50%만 4년간 받은 할머니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이 할머니는 나이도 많지만 그 이유가 시집간 딸이 이혼한 뒤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딸에게 계속 부양비를 부과해서 결국엔 이 수급자인 어머니가 생계급여를 총 4년간 613만 원을 덜 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례 말고도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생계비를 못 받는 사례뿐만 아니라 생계비를 못 받은 것을 확인했는데도 오늘 사례 같은 경우는 완산구청이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권리가 있으면서도 그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보호가 필요하다. 예, 보호가 필요하고 옹호해주고 지지해주는 네. 그런 기관이 현재는 없는 거죠. 일종의 시민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긴 한데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네. 그런 민간이나 반응이 함께 주민들의 인권을 책임져야 되는데 현존에 있는 국가 시스템의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개개인의 가족의 문제, 여러 구성원들이 있죠. 청소년이 있으면 청소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노인이 있으면 노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동이 있으면 아동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빚이 있으면 파산 면책의 문제 있을 것이고 다양하고 복잡한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들을 적극 지지하고 옹호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기관은 전무한 상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린 질문은 이게 일종의 시민단체처럼 그 민간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에 설치되는 공공기관이 되는 것인지 그런 성격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사례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서울시에 복지법률지원단이 있고요. 네. 외국의 미국 사례도 시카고 법률지원재단 이런 형태로 있는데요. 하나같이 다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을 재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죠. 왜 민간에서 운영하냐면 국가의 그 공적 전달 체계로는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결국 민간이 나서서 주민들의 권익을 옹호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다 인정한 것이고 그런 필요성을 공감한 거죠.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을 하되 여기에 대해서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센터의 형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존의 사회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 관련 전담 조직 이런 데에서 좀 담당해야 될 업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업무 과중으로 해서 자살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또 저희 이제 수급 상담을 해보다 보면 수급자분들이 전담 공무원이 대체로 분위기나 느낌이 어떠냐면 수급 신청 자체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수급자들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주민들의 편에서 무슨 복지 제도가 있고 무슨 서비스가 있고 무슨 혜택이 있는지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업무 과중이고 한 사람당 400명, 600명 또는 800명 정도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도저히 해낼 수도 없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의 조직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 업무를 주되게 하다 보니까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권익이 무엇인지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 전무한 거죠. 네. 그런 어떤 예산상의 정부 정책 자체도 수급자를 유지하거나 늘리기보다는 탈락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던데 어쨌든 이런 게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주민권익 옹호센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가 되려면 예. 관련한 좀 예산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좀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예산은 저희가 추정하는 예산은요, 사업을 규모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서울 그 복지법률지원단의 사례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요. 네. 연간 2억에서 3억 이내를 3억 이상을 넘지 않더라고요. 네. 예, 거기에 공익 변호사가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상담하시는 분, 행정 업무 하시는 분, 기타 이제 업무 보조를 하시는 분들, 인건비와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운영비까지 해도 3억이 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기타 지방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 규모이고요. 네. 사업 규모라고 봅니다. 단체장의 권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렇죠. 이게 법적 지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 센터에서 네. 어떤 사례와 관련해서 뭐 강제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 여부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서울과는 달리 지방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법률구조법 제2조 2회에 근거를 두어서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저희도 이제 그 법은 똑같은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조금 더 인권적인 성향이 짙어서 또 그리고 더 광범위한 주민들의 복잡한 업무들까지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조례가 좀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그 조례를 통해서 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주민들이 이 서비스를 받아서 주민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과 좀 의견을 교감을 하시거나 논의를 좀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 사실은 이 지금 주민권익옹호센터는 저희 단체에서 한 3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었던 거고요. 네. 지방 의원들, 도의원님들과 시의원, 국회의원님들 간에도 사전에 제안을 드렸고요. 메일로나 또는 SNS나 또 만나서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특히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이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전국에 지방의제로 설정하자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이 합의를 한 단체 규모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국적인 제안을 하고 있어서 울산시 같은 경우도 벌써 이것을 공동의제로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해보겠다. 그렇게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전국적인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공동의제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에서도 이걸 공동의제로 좀 제안하자고 결의를 좀 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소득층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 더 열심히 나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였습니다.